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금일 시간부터 물권법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권의 본질 이해 차원에서 학습한다는데요. 자습서 페이지 138쪽에 한 몇 줄 정도 제가 써놨습니다. 그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내용들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반복하는 차원에서 이미 민법 총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물권이란 어떤 개념이죠? 물건 기타 권리를 뭐죠? 목적물은 물건 기타 권리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뭐라고요?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다. 그렇다면 물권의 특징은 직접 지배. 그래서 지배권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배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배타성이 있다는 얘기는 나만 쓸 거야. 그래서 독점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맥상통하죠. 배타적이다. 나만 쓸 거야. 그 개념입니다. 소유권은 여러분이 만약에 주택의 소유자라면 그 주택은 여러분만 쓸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직접 지배한다. 무슨 얘기죠? 타인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물건을 지배해서 산답니다. 주택, 여러분이 주택을 사용하는데 소유자의 주의에서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타인의 행위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비교할 개념이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은 뭐죠? 채무자의 이행의 문제가 남죠.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채무자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물권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적 차이에서 뭐가 차이 났죠? 물권은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채권은 이행의 문제가 있다. 즉 채무자의 이행이 있어야만이 그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개념 잘 구분하시고요. 배타성, 독점성이 있다. 배타적 쓴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먼저 그걸 하겠습니다. 배타성의 얘기 때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여기에서 포인트는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배타성 얘기는. 예컨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의 부동산에는 소유권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예컨대 하나의 주택의 소유권은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반면에요. 양립할 수 있는 건 있죠. 비교할 개념이 양립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양립할 수 있는 권리. 예컨대 소유권과 제한물권. 여러분의 주택에 대해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즉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린다.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인 저당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이 개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배타성과 독적 순삭 때문에 제3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권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뭐다? 공시의 필요성이 있다. 이게 배타성과 독점성, 공시의 필요성이 하나의 연결된 겁니다. 반면에요. 채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병존성, 즉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양립할 수 있다 또는 병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 납니다. 왜냐하면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죠? 예컨대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두 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들 관계는 각자의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양립한다. 동시에 병존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물건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게 채권 특징이다.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배타성이랑 아까 특징이 뭐였죠?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동시에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건데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중매매 했을 때 이 채권의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 부분 다시 상기를 하면서 그 특징들을 배워주셨으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물권은 절대권이에요. 절대권. 절대권의 개념은 특정한 상대방이 없고 모든 자에 대해 효력이 제한된다. 무슨 말이냐면 소유자는 누구든지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이 소유자라면 여러분의 소유권을 특정의 상대방에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라는 건 결국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절대권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채권은요. 채권은 다르죠. 채권은 상대방이 특정됐다. 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려면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죠. 매매 계약이든 아니면 증여 계약이든, 즉 매매나 증여와 같은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돼야만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즉 매매 계약이면 매도인과 매수인, 증여 계약이면 증여자와 수중자,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상대방이 특정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물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드는 게 임차권이에요. 임대차 계약, 채권행위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권이 발생합니다. 임차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매월 정기적인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게 임차권이에요. 그 임차인은 임차권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이겠죠. 왜냐면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된 상대방이란 결국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 즉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은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 갑이었어요. 갑과 이 주택을 을이 임차인이 되어서 그럼 임대인이 된 거예요. 임대인이 됐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그럼 임차권이 있죠. 이 임차권은 을은 누굴 상대로? 갑을 상대로 하는 게 특정이 돼 있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소유자 갑이 이 주택을 병에게 매매를 했고요. 매매라는 법률행위 했고, 법률행위란 소유권 이전 등기, 법률행위의 물권 변동은 등기가 돼야겠죠. 등기를 격려해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요. 소유자는 물권자죠. 소유권 취득자니까.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이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자, 뭐라고요? 원칙적으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을이 행사하는 임차권은 특정의 상대방, 즉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병은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채권을 병에게 행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금 임차권은 나중에 배우는 게 중요한 개념인데 바로 이게 채권의 개념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이 편에서 저희가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예외적이 뭐냐면 민법에 보면 등기라면 자 임차권인데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물건이라면 대항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임차권이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왜냐면 왜 등기라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냐 그런 원인이 되면 바로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럼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어떤 이유로 생긴다? 대항력 즉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채권이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택에 대해서 등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법을 제정을 해서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둔 겁니다. 어떤 요건? 이런 등기처럼 등기에 가름할 수 있는 대항 요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예외적인 거다. 원래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등기가 된 경우나 아니면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요게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반면에 이분 방금 전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반면에 소유자 갑과 을이 뭘 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 그리고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등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을은 전세권자가 되죠. 그럼 전세권은 뭐다? 물건이다. 그렇죠? 물건이에요. 그러면 소유자가 그 이후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뭐가 있느냐? 갑이 이 주택을 병에게 매각을 했어요. 매매를 했고 매매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목적은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을이 이 전세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또 절대권이죠. 따라서 병에게 전세권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임대차 계약은 틀리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은 특정의 상대방에 주장할 수 있지만 물건의 특징상 직접 지배를 해서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다만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 존속기간은 존속기간이 있죠. 영원히 이 전세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존속기간에 한해서.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다르겠죠. 존속기간 만료하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 없어도.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물건에서. 그래서 물건의 배타성이라는 의미들. 그런 차이점들. 그래서 채권은 항상 대항력은 당사자가 아닌 즉 항상 임차권이나 어떤 채권들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 수험생 입장에서 소유권 취득했을 때 그 사람한테도 대항할 수 있냐가 가장 쟁점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임차권의 채권에서 이제 대항력의 문제가 옵니다. 하지만 물권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권 자체는 지배권, 배타적인 독점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을 138페이지에 나오는 몇 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 자, 요것도 자습서 페이지 139쪽에 있습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는 이 밑에고 요 내용이 뭔지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의 자체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무슨 의미냐면 배타성과 물권의 특징이 뭐였죠? 배타성이 있어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공시에
필요성이 있고 또한 물권, 배타성이니까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 게 물권의 내용들을. 즉 물권의 내용을 물권의 종류와 이 개념 아셔야 합니다. 종류와 내용을 정해놓자는 겁니다. 뭘로? 법률로.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을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해진 곳에서 선택만 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선택을 넘어가 자기가 임의로 근거 없이 임의로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의 특징 때문에, 배타성 때문에. 만약 임의로 창설했으면 내가 만든 게 이런 거니까 배타성이 있다. 자기만의 권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다면 일단 물건의 질서 자체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혼동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내용을 여러분이 임의로 만든다고 생각하십시오.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분 권능 납두고 사용 수익 권능만 저한테 넘겨줬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걸 처분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선택의 문제만 있지 그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물건의 종류와 내용. 그러면 물건의 종류. 물건의 종류 우리가 배웠죠. 자, 항상 이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물건의 종류. 우리가 크게 점유권입니다. 본권이 있어요. 점유는 점유하고 있는 사실. 핵심적 개념은 사실. 점유의 사실에 부여된 권리예요. 하지만 이 점유가 적법한지 아니면 불법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본권은 뭐냐? 점유할 권리라고 합니다. 즉, 점유 자체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그게 본권입니다. 자, 그래서 본권에는 뭐가 있다? 크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습니다. 크게. 요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한물권에는 용익, 사용, 수익. 자, 사용하는 용익물권이 있고요. 사용 수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사용 수익을 줄임말. 거기에 뭐가 있다?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이게 민법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물권법에서. 자, 용익물권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인 사용과 수익 권능에 포인트를 둔 거고요. 담보물권은 이 개념 하십시오. 교환가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거다. 교환가치의 주목에서 권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죠? 저당권. 그 다음에 질권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별도로 유치권. 유치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권 우리 시험범위 아닌 거예요. 저당권. 담보물권 개념은 교환가치. 이게 종류입니다. 그러면 물권의 종류는 법이 정한다. 이게 민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의 종류는 법이 정한다. 그런데 법정지는 뭐였죠? 내용도 법이 정한다. 그게 물권 법정지입니다. 종류 봤으니까 내용도 있죠. 그래서 점유권에 가게 되면 목적물에 점유가 있으면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고, 본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그 내용. 점유는 사실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사실관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점유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권이 연결되겠습니다. 특히 소유권. 소유권에는 법에 이렇게 써요. 제가 애우라고 했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다. 즉 소유권이라면 사용, 수익 권능과 처분 권능이 있어 하는 겁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빠졌거나 영구히 배제된다면
물권 법정주의에 입에되는 겁니다. 아, 소유권이면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는 권리다. 그 내용은 사용수입니다. 그럼 제한물권 뭐다? 용익물권은 이 소유권 중에 사용, 수익. 그리고 담보물권은 이 처분은 결국 교환가치의 이전이거든요. 이거는 저당권은 교환가치 담보하기 때문에 교환가치에 포인트를 둔 겁니다. 요게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법에 의해서 종류와 내용을 정한다. 내용은 이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물권 법정주의 이 법에는 민법이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죠? 관습법도 있습니다. 관습법. 이 관습법이 뭔지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뭐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죠. 뭐가 있다? 분묘 기지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명인 방법. 요 세 가지는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이해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은. 그래서 분묘기지권, 분묘는 말 그대로 타인의 땅에 분묘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요.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366조 등 다른 법률, 특히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명인방법 뭐냐? 어떤 이마에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에 새끼줄로 누구의 것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이런 명인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두는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시험 출제 포인트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주제는 물권 법정주의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배타성의 특성으로 인해 물권의 기속과 그 내용을 애부에 알 수 있는 공시가 필요하다. 배타성과 독점성 때문에 공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딱 등기부에 소유권 써있으면 아, 사용수익 처분 권리가 권리자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권이다. 지상권자 권리자가 이 부동산에 사용수익의 권능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권의 개념을 달리 정하게 되면 이상한 거죠. 지상권을 써있지만 담보가치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유형화시켜서 당사자는 선택만 하게 해야 한다. 이는 우리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죠? 법률, 그 다음에 관습법에 의해서는 물권의 종류는 법률과 관습법에 따른다. 이에 의하지 않는 것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은 무엇이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게 뭐냐면 헌법에 따르면 법률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서 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령이나 규칙은 누가 받는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발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아니잖아요. 규칙은 중앙부처. 따라서 국회가 제정한 관습법에는 세 가지 분묘기지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명인방법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 근거가 없는 물권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요 내용, 특히 법률의 개념이 몇 번 최근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겁니다.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다. 그래서 입법권이라고 하죠. 다음, 종류강제, 즉 물권 법정주의 내용은 종류를 강제한다. 그 파트입니다. 민법상 물권 8가지 아까 배웠고요. 이 이외에다 민법이 뭐죠? 그 다음 특별법상,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입니다. 뭐가 있냐면 공장저당권과 공장저당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법이 있어요. 거기 임목저당법.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파트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그럼 민법이 아닌 관습법상의 물권이 뭐가 있다?
아까 분모규칙권, 관습법상 법정지사권과 명인 방법.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대법원 판례가 판시된 내용이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언급한 내용 이외의 권리는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예컨대 온천에 관한 권리.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서 통행권이 인정되냐? 그렇지 않다. 관습법상 통행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관습상의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통행권. 개인의 도로를 통행할 권리도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뭐냐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외의 권리들은 관습법상 물권 아닙니다. 법에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8가지가. 다음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이걸 비교할 때 뭐냐면 통행권이 관습법상 물권에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유권법에서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상린관계라는 표현에서 배우는데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되는데 요거는 물권이 아니에요. 물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에서 인정되는 권리인데 물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 개념과는 구별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관습상의 통행권을 물은 겁니다.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그렇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으면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원시취득이라서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187조에서. 근데 원시취득자가 갑이라고 할게요. 이 갑이 이 소유권을 처분하려면, 이전하려면 187조 단서에 또 배울 겁니다. 이 소유권을 등기를 한 다음에, 즉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넘기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등기에 기초해서 이전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즉 을에게 이거를 법률행위에서 매매 등의 법률행위에서 소유권을 넘기려면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의 포인트는 뭐죠? 양수인은 그냥 매매 계약을 해서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을이 물권법이 정하고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물어본 건데 보통 이게 사실상의 소유라고 하거든요. 법률상의 소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사용수익 권능, 그 다음에 처분권을 다 취득했는데 등기만 안 했을 뿐이거든요. 그러한 경우도 관습법상 인정할 수 있냐가 쟁점인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할 때 볼 수는 없다. 자, 물권의 특징은 배타성이에요. 여러분이 공원에 누군가 독점적으로 사서 배타성이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게 상식에 부합할까요? 그렇지 않죠. 배타성 의미는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공원을. 그래서 이런 어떤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매년 출제는 되지 않지만 경년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11년 동안 출제된 질문을 정리를 했습니다.